예, 저는 오늘 헌법 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나 전통은 첫 번째에서 시작되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행이나 역사는 1호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저의 청구를 기각을 한다면 저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폐관, 즉 위인폐관을 합헌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다수당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의 이름을 바꿔서 다른 기관을 만들고 그 특정 문제가 되는 특정인이 몸담고 있는 그 기관을 폐관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관례에 합법적이다, 또 합헌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이 저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 기자들 혹시 질문할 기자들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내셨나요?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청구 번호가 있기 때문에 1324라고 했나요? 거기서 번호를 받고 바로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접수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가처분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헌법소원에서도 나와 있지만 평등권이나 아니면 직업선택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해달라라고 가처분을 한 것이고요. 이번 그 방미통위원회 설치법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일단 정무직은 제외가 되고 다른 임용직 공무원들은 그대로 방미통위원회로 승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법을 만들 때 근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 되고 임용직들만 승계가 되는지 그 설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또 이건 정무직은 저 혼자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표적 입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기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시지만 이건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숙청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입법부는 물론 민주당은 물론 부정하고 있지만 저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도 대통령 비위에 거슬린다 또는 민주당에 거슬린다고 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 이런 입법부의 낭비, 입법부 능력의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역시 정무직으로 만들고 탄핵이 가능하게 했고 또 청문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어느 선진국에 이런 식의 심의위원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맞춤식 심의를 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방송한 것에 대해서 특정 다수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보도가 있을 때 그런데 집중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렵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 아래로 갖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저는 다수당의 횡포가 합법적이고 다수당의 독재, 다수 독재를 합헌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작년에 2024년 7월 31일에 취임한 이후 3일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에도 다수 독재, 다수당이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법을 만든 것이 이런 전통은 만들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다수 횡포, 다수 독재가 합헌적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실 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앞으로 그럼 기관들이 이제 사라지고 새 기관이 생길 때 정무직 공무원들이 승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입장이 있지도 않고요. 정무직이 승계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승계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법에서 그것도 부칙에서 정무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왜 안 되는지 그게 타당하게 합당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번 법에서는 그런 타당한 설명이 없죠. 지금 질문 주시는 그 기자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무직은? 기관이 사라지면 당연히 기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관이 승계되는데 정무직만 제외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한 경우는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처럼 법률을 통해서 기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관이 승계되는데 모든 공무원을 승계하면서 정무직만 승계해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전례는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은 입법부에서 자기들이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도 나왔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고 임용직들은 승계된다라고 할 때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관명을 바꿔서 방미통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는데 정무직은 이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는데 근데 그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를 한다면 그 장관들도 다 일단 나중에 다시 재임용이 되든 어떻든 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거기도 정무직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서는 이런 부칙이 없죠.